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 동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그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한 지는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20년은 넘은 것 같고, 오래됐죠. 네. 아무튼,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에 실수 없이 평안한 수능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오늘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글자가 들으면 OT 강의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약간의 공법의 내용을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간단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그렇게 할게요. 자, 부동산 공법, 과목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부동산 공법. 전공자가 아니면은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낯설다는 거죠. 그래서 낯설음이 이제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이제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낯설지 않고 공법의 매력에 여러분이 아마 이 과목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네. 자, 부동산 공법이 뭐냐면은, 부동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부동산은 법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개념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리고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축물이죠. 토지와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면은, 이제 우리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예를 들면은 개인이 어떤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처벌합니까? 국가가 처벌합니까? 국가가 처벌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형벌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요. 또 개인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자는 개인이 되죠. 이렇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제 규율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공법의 영역에 해당되고요.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헌법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도 굳이 따진다면 공법의 영역이고요. 또 형벌의 주체는 국가지만 또 형벌의 주체는 국가고요. 또 개인의 범죄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기 위한 형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따지면은 행정법의 한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공법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영역을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과목의 특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특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공법을 직접 한 2달 과정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분량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우리가 공법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법률이 모두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법, 분량이 많은 민법 분량의 1.5배, 또 분량이 좀 작은 세법의 한 10배 분량 정도, 공인중개사법의 한 5배, 6배 분량이 되어서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부담은 좀 되지만, 이제 저도 오랫동안 강의했고 노련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20년, 15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된 영역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범위 중에서 한 80% 내지 70% 정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 범위로 제가 심플하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량은 방대하지만 실제로 출제가 되는 영역을 추려보면은 한 230페이지에서 50페이지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분량을 줄여서 부담을 드리고 심플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 배워보지 못한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2달 그 오리엔테이션 이 OT 강의는 그 부담을 갖지 말고 들리는 것만큼만 들으면 돼요. 처음 듣고 이해를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은 금방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소 낯설고 이해가 어렵더라도 그냥 부동산 공부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구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고 의욕을 앞세우는 분은 좀 무서워요. 금방 지쳐서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1차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준비해요. 그럼 여러분 1차만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의 목표가 1차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까?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입니까?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죠. 그래서 그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됐다면은 2차 과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 넘어야 될 그 산이 곧 큰 산이 부동산 공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11월 달에 시작하는 여러분은 그 충분히 만주가 가능하고요. 또 내년 2021년도에 1차, 2차 동차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날 때는 좀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믿고 함께 한다면은 2021년도에 여러분 합격은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부동산 공부에서 공부하게 될 자, 법률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는 토지공법이었죠. 토지공법하고 그리고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1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률은 4개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앞으로 약칭해서 제가 국토 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국토계획법. 자, 이 국토계획법은 그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40문제 중에서 12문제 출제 분량이니까 출제 문항사 상당히 많고요. 그 100여 개가 넘는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나머지 토지 관련 법률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점을 두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법률이 국토계획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1월 달 한 4주 정도는 아마 국토계획법 기본법 위주로 강의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게 될 과목이에요. 국토계획법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국토계획법 내용을 잠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우리 그 수도권의 그 주택 문제나 인구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곳곳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됐죠. 그중 하나가 평택도 이제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이 된 도시일 거고요. 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도시 개발 사업 들어보셨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누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지,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6문제가 출제돼요. 6문제가 출제되는데 2019년도에 아주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워가지고 6문제 중에서 수험생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절반 정도를 맞출 수 있을 수 있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편안하게 풀고 넘어왔다가 도시개발법에서 시험장에서 뭐 울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려웠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리고 그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이제 우리 강남이 70대, 80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서 지금 2020년이니까 강남 개발을 한 지도 40년이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은 40년 전에 지었던 그 강남에 건설됐던 아파트는 지금 벌써 노후가 되고요. 또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 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게 되죠. 재건축을 하게 되고 또 재개발이 필요한 적은 재개발하게 되죠.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방법과 절차, 또 정비 사업 시행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아마 여러분이 그
부동산 실무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컨설팅을 피하고 부동산 할 수 없겠죠. 바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어떤 필수적인 그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상당히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공인중개사 활동을 통해서 복덕방의 개념을 넘어서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들을 공부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2019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랬죠. 대신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6문제 중에서 한 4문항 정도는 수험시험에 쉽게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웠어요. 올해는 반대로 도시개발법이 또 2020년도에는 조금 쉬워졌고요. 대신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매년 어렵거나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그렇게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신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벌써 24문제가 되죠. 그죠? 24문제니까 전체 40문제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국토개혁법하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이 있죠. 이 농지법은 글자 그대로 우리 그 국토 가운데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농지 부분이 될 겁니다. 농지 부분이 될 텐데, 그 농지를 어떻게 하면은 농지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나라 국토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는 일정한 면적이 꾸준히 보존이 돼야 되죠, 영원히. 그래서 농지의 개발과 농지 이용, 그리고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실무에 나가면은 그 농지법은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찾아오는 비중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죠? 2문제니까 출제 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은 2문제를 모두 맞추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부담 없이 농지법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실무에 나가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또 실무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까지 아마 농지법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대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농업이 되면 얼마나 좋은 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특권이 있는지를 또 농지법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재미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국토개혁법, 신도시개발에 관한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개발과 이용, 보존에 관한 농지법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국에서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죠? 4개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이 듣게 되죠, 일단.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개발 계획을 알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때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개발이 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서 말하는 개발은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그러면은 평택에서 신도시가 개발됐다는 것은 대규모 택지 조성하고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면은 자, 농지나 임야에 그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다 건축하려면은 공장을 지으려면은 공장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죠. 공장 부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면 택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산이 높으면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절토, 흙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낮은 부분은 흙이나 자갈바위돌을 덮어서 이렇게 메워주게 됩니다. 성토한다 그래요. 이렇게 절토, 성토 등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국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이제 건축이고, 또 건축을 하려면은 택지를 조성하거나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그 다음에 중요한 개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 건축 절차가 이제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그래서 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는 그 절차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죠. 그래서 건축허가 받고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을 하는 방법은 주택법의 절차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때 주택법은 그 건축 절차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건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부상 건축 절차는 허가가 되고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이 되는 거죠. 승인. 그러면은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라는 하는 거죠. 자, 그 차이가 이겁니다. 단독주택 30호,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30호, 30세대 미만이니까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짓죠. 이렇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 청구를 받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은 단독주택을 건축주, 여러분께서 직접 건축을,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을 직접 했겠죠. 그러면은 단독주택 30호 미만이니까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게 돼요.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 절차, 그 다음에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 않습니다. 또 신고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지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안전하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몇 문제 출제되죠? 7문제. 40문제 중에서 7문제가 건축법에 의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건축물 중에서 가장 많은 건축물의 종류가 아마 주택이 될 거겠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를 29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몇 개죠?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택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목적으로 다시 법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이제 주택법이 되는 거죠. 주택법이 되고요. 이 주택법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이렇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니까 적은 주택입니까? 건설 시대수가 많습니까? 많죠. 이렇게 집을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받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고 건설 시대수, 주택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시대수가 30세대 이상이 건설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는 이제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지었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를 조성할 때 그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택건설 대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택을 분양할 때 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 주택법이고요.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7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건축법과 주택법의 공통점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부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 몇 개죠? 4개.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2개. 그렇게 해서 6개의 법률을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법률을 간단하게 출제 문항수와 이제 출제 문항수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은 뭐죠? 국토기획법에서 12문제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기본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완성돼야 나머지 법률에 대한 이해는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국토기획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시간을 배분을 해서 주택법까지 아마 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공법이 이제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법률을 공부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우리 중학교 아마 사회 시간에 성문법하고 불문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률과 그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법 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성문법에 해당됩니다. 성문법에 해당하는데 성문법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법률, 명령, 그리고 밑에 이제 조례,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은 법률하고 명령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법률이 뭐냐면은 그 헌법이 위반 범위 안에서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이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부로 소개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주택과 농지법 전부 법률이에요. 근데 이 법률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면 법률이 너무 분량이 방대해지죠. 그래서 법률이 위반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만든 법을 뭐라고 하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들면 뭐죠?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을 이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대통령령하고 시행령. 그래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요구한 법률과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 하면은 곧 행정기관이 입법을 한 대통령령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제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그 법률 범위 안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이 만든 시행령으로 이제 과목이 교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률과 시행령으로 그 부동산 공법의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뭐 시험하고는 무관하지만 이제 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첫날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이제 과목이 구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정청을 해야 되죠. 행정청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돼요. 자, 행정청. 여기서 행정청은 행정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조직. 이 꼭 아셔야 돼요. 행정조직. 시험에 직접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첫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조직 체계 해서 중앙정부의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정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전부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공법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서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누구를 상징하죠? 중앙정부를 상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니까 자, 이게 장관, 각부 그 행정부처 장관 중에서 부동산을 관할하는 장관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으로 이제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공급 시간에 국장.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국장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를 의미하게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그 걸림돌이 많이 되니까 꼭 오늘 첫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역자치단체 하면은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 특별자치시에서 특시라고 할 거예요. 특별자치시, 특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도라고 할 겁니다. 특별자치도에서 특도, 특시, 특도.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도니까 여기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5개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 경기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됩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이 5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그래요. 시도. 그래서 시도하면 5개가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 5개를 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럼 보십시오. 전국시도지사 회의에서 그 9시 뉴스 시간에 그 앵커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 회의에서라고 하면은 그때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법상 멤버가 서울특별시장부터 도지사까지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저를 보고 같이 봅니다. 시도지사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여기까지를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죠. 기초자치단체 하면은, 자, 이 잘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고요. 그리고 평택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군지역의 군수, 기초자치단체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청장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까지가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이때 자치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그 구지만 법상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상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이 되는 구를 무슨 구라고 합니까? 자치구라고 그래요. 자치구라고 그러고, 그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은 이제 인구,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죠.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구를 두게 돼요. 뭐 분당구도 있고 뭐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그죠? 또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뭐 상록구도 있고 이렇게 단흥구도 있고 구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행정구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구는 자치권이었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니고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그러고, 이 자치구까지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합하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조직은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정합니다. 대부분이 우리 공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정부를 상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렇게 행정조직 체계를 알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암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해 위주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공법을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 눈만 마주치면 가장 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는 게, 공법은 암기를 해도 암기해야 될 분량이 새로운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암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또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게 늘 고민이었어요, 수험생들. 네. 근데 솔직히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단순히 암기장에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5문제 이내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교재를 반복하면은 제도가 보이고, 그 제도가 보이면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쪽지에서 암기하는 단순한 암기 방법을 배우실 겁니까? 제도를 배우실 겁니까? 부동산에 관한 제도를 배우셔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암기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실수 없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자, 6번의 국토계획체계.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하고 관련해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네. 이 국토계획체계는 시작을 하면 중간에 끊어버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잠깐 휴식을 했다가 좀 아쉽지만 들어와서 국토계획체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후에 2교시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